여러분, 지금 당장 주유소 가보셨나요?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라는 속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3,000원을 넘어서고 여러분이 공들여 쌓아온 주식 계좌가 단 하룻밤 만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중동은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전 세계의 목줄을 죄는 에너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의 공포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보다 더 무서운 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총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폭락장에 떨고만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을 낱낱이 분석해온 경제 루틴입니다. 2026년 3월 말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운이 감돌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심지어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우리는 돈이 몰리는 불사조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20분 동안 아주 깊이 있게,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내 계좌를 든든하게 방어할 전략을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부터 아주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이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해협은 아주 좁은 길목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이 여길 지나갑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해야 우리 안방까지 옵니다. 여기가 막히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공장이 멈추고 전기가 끊기고 물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는 퍼펙트 스톰이 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유가 130달러 돌파를 기정사실로 보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에너지주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들의 재고 가치가 올라가고 마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름집 주식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위기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전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방산주입니다. 전 세계가 앞다투어 무기를 사고 자국 안보를 챙기는 시대가 왔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들이 돈을 벌고 그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우리 무기를 사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유가 급등기에는 단순히 정유주만 보지 마시고 에너지와 방산이 결합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국제 유가 130달러 시대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업이나 자원 개발권을 가진 기업들이 진짜 알짜가 됩니다. 또한 전쟁 공포가 커질수록 방위산 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내 계좌에 기름과 방패를 동시에 채워 넣는 전략. 이것이 이번 위기를 넘기는 핵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지켜줄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분야는
역시 정유 및 석유류 도소매 기업들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가장 먼저 주가가 반응하는 곳들이죠. 흥구석유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은 유가 관련 대장주로 불리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강하게 튀어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매우 커서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조금 더 덩치가 크고 안정적인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되 최근 석유화학 비중을 낮추고 에너지 다변화를 꾀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름만 파는 게 아니라 미래 에너지를 준비하는 곳이 진짜 불사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실질적인 수혜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유가가 오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원유를 들여와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원재료 값이 너무 비싸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원을 개발하거나 가스 수입 비중이 높아서 유가 상승의 반사 이익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SK가스 같은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확실한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돈은 소중하니까 뜬구름 잡는 소문보다는 실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기업을 골라야 합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 방산주 이야기를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몇 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중동 산유국들의 국고가 가득 차게 되고 그들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바로 자신들을 지킬 무기를 삽니다. 유가 상승이 방산 수주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방산주는 이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배송이 빠르기로 유명하죠. 내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종목들입니다. 에너지주로 수익을 내고 방산주로 계좌의 중심을 잡는 전략.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실전 대응법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비극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냉정하게 흐름을 읽어야 우리 가족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시장의 또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배추 가격, 사과 가격이 다 오릅니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빚이 많은 기업은 힘들어지지만 현금이 많은 기업이나 이자 수익을 내는 금융주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계좌의 일부는 은행주나 배당주로 채워두는 것도 좋은 방어절기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는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키는 투자니까요. 고금리 시대에 배당금 꼬박꼬박 주는 우량주만큼 효자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만약 정말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2편일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원자재를 많이 쓰는 업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비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제품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죠. 위기 상황에서는 1등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격언을 잊지 마세요. 2등, 3등 기업은 원가 부담을 못 이겨 쓰러지지만 1등은 가격을 올려서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항공주나 해운주를 많이 들고 계신가요?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비행기와 배입니다. 연료비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물론 해운주는 운임이 오르면 수혜를 보기도 하지만 유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감당이 안 됩니다. 만약 유가가 $130를 넘어가면 이들 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 비중을 줄이고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와 방산으로 갈아타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투자의 고수로 가는 길입니다. 어제의 효자 종목이 내일의 불효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늘 명심하셔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까요? 유가가 $100를 넘어서 $130로 치닫는 순간 전 세계 증시는 일시적인 패닉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진짜들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과거 2008년 유가 폭등기나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를 복기해보면 결국 자원을 가진 자와 그 자원을 힘을 가진 자가 승리했습니다. 현대판 자원은 석유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과 데이터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유사 중에서도 자원 개발 EP 비중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와서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땅을 파서 기름을 뽑아내는 기업들 말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최근 중동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주춤할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자산 방어처로 선택받기도 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크지만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거죠.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께 비트코인 올인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보험처럼 가져가는 관점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생각하고 소액만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공부가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유가 $13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호탄입니다. 둘째, 정유와 방산은 실과 바늘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셋째, 배당 수익을 주는 금융주로 계좌의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는 자산을 퀀텀 점프시킬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가 짚어드린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전환해서 이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유가 시대가 오면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에라, 이참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완전히 갈아타자 라는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특히 원자력 발전은 고유가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원전 관련 종목들도 불사조처럼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너지의 축이 이동하는 그 길목에 미리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니어 투자의 핵심은 조급함 버리기입니다. 20분짜리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투자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뉴스를 보고 겁나서 팔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전 재산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역사를 배우고 지정학을 이해하며 기업의 실적을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닫힌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제의 피인 원유가 막히면 우리 몸이 새로운 혈관을 찾듯이 경제도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길목에 서 있는 기업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에너지, 방산, 원전주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130 시대는 현실이 됩니다. 둘째, 유가 급등기에는 정유주와 방산주를 동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번 돈이
무기 구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셋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대형 우량주와 배당주를 섞어서 계좌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산의 일부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대응입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지금의 고유가와 전쟁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는 계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공포에 휩쓸려 무작정 팔아치우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끝까지 살아남아 수익을 안겨줄 불사조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와 방산, 그리고 배당이라는 세 기둥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셔야 할 자산 방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째,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중 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항공, 운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비중이 너무 높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에너지 관련주 중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실제 실적이 찍히는 우량주를 선별해 보세요. S-오일, SK가스 등. 셋째, K방산의 핵심 종목들 수주 잔고를 뉴스를 통해 체크해 보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넷째, 유가 130달러 돌파 시 내 계좌가 견딜 수 있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현금 비중은 20% 이상 유지하고 계신가요? 다섯째, 매일 아침 국제 유가와 환율 수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온도 변화를 체감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고 깊었지만 시니어 여러분의 해안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험난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다 보면 어느새 시장을 보는 눈이 밝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도 매일 전 세계 뉴스 속에서 진주 같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흔들려도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마세요. 위기는 지나가고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더 자세한 종목 분석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계좌가 불사조처럼 붉게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피 6000 문턱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마다 라디오처럼 켜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경제 루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